지금은 상당히 좀 깊게 빠지는 것 같지만은 길게 시장을 좀 차트를 놓고 보면은 또 일정 부분 어떤 한 점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. 그만큼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. 마지막 코너입니다. 빅픽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주변 여건을 좀 둘러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미국의 FOMC 의사록에서 이야기한 양적 긴축, 이에 따라서 환시라든지 뭐 금리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주목하고 계신데요. 먼저 환율 동향부터 점검할게요. 지난 연말부터 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1,200원 선까지 단숨에 왔습니다. 이 부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봐주시죠. 네,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선에 이제 도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요. 일단 연초부터 이제 원화 환율이 1200선까지 올라가는 원인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FOMC에서 양적 긴축까지를 진행하다 할 것으로 좀 예상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유동성 흡수 조치가 먼저 좀 우려 사항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고요.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자금 유출 경계되면서 환율이 약세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. 추가적으로 연초에 이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해서도 우려 사항이 한국에서 똑같이 야기가 되면서 원화 약세를 나타내는 원인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네,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상단이 1230원을 좀 기록을 했었던 시점을 살펴보면은 2020년 5월이거든요. 이 시점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1230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화 정책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해소되는 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230원까지 가기보다는 1200원 선 중심으로 좀 등락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와 같이 보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1분기 중순 이후에는 무역수지 계절적인 요인이 이제 부진해서 회복되는 구간으로 좀 돌입을 하고요. 그다음에 주요 국가 이제 인프라 정책이 발생이 되면서 글로벌 수요 모멘텀도 재개가 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1분기 중순 이후에 그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연말까지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을 전망하는 수치를 좀 살펴보면 1140원에서 116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그 단기에는 12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1140원에서 1160원으로 가는 흐름이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원달러 환율 밴드까지 좀 잡아봤고요. 딱 때마침 이번 주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은행의 금통이 이루어집니다. 오는 14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. 여기에서는 어떤 결정이 좀 내려질지 이 부분은 또 환율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. 이 금통위 전망해 주시죠. 네네.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먼저 그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올해 1월 14일이죠. 이번 주 금요일에 또 금통위가 열리는데 지금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1%거든요. 근데 이번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준금리가 1%인데 1.25%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하반기에 들어섰을 때 하반기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걸로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2년 말 연말로 갔을 때 한국의 기준금리는 1.5%에서 1.75%, 만약에 두 번 한다고 하면 1.5%가 되고 세 번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는 1.75%가 기준금리로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현재 뭐 제로금리에 달하고 있는데 그 뭐 하도 이제 언론에서 나왔지만 3월 FOMC에서 빠르면 기준금리 인상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미국도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연내에 추가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말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도 1%에서 1.25%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.77%로 좀 기록을 하면서 금리 인상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
이렇게 해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짚어봤다면은 또 오미크론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 또 신기한 용어가 나왔더라고요. 델타 크론이라고 델타 변이하고 오미크론이 합해진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 나오면 놀랐는데 요즘에는 반응이 또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. 시장에 지금 오미크론 부분, 이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고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은 좀 영국 상황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영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.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비중이 90%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일일 확진자 수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사망자 수는 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이 90%, 2차 접종이 82%, 부스터샷이 60%에 달하면서 아직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되기도 하고 있고요.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경구용 치료제 보급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는지가 더 관심 사항인 것 같고요. 특히 화이자의 팍슬로비드가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화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는 생산하는 캐파가 1억 2천만 명분 생산이 좀 가능하고요. 한국도 1월 중순 정도에 투약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확보된 물량은 한국 같은 경우는 100만 4천 명분이 확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그 경구용 치료제까지 보급이 시작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나 금리 이런 우려 사항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코로나가 빨리 좀 진정이 돼야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가 보급되면서 얼마나 빨리 진정되는지가 주요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. 답답한 증시에 또 우리 정부 쪽에서는 또 다른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자금 수혈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작년 말에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겠다. 이럴 경우에는 3,000피가 아니라 4,000피도 가능하다라면서 좀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직접 MSCI 관계자를 조만간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.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은 우리 증시는 어떤 효과를 얻게 되나요? 네, 아무래도 지금 증시의 모멘텀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MSCI 선진국 지수가 만약에 한국이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의미 있이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MSCI에 편입되는 그 스케줄을 살펴보면 매년 4월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요. 6월 달에 관찰 대상국 명단을 발표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 진행을 하게 되면 4월 설문조사를 통해서 6월 달에 관찰 대상국에 만약 편입된다고 했을 때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. 관찰 대상국이 이제 되면 추가적으로 지수 편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편입될 스케줄입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4월 설문조사를 통해서 6월에 관찰 대상국에 편입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6월 되면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신흥국 지수는 2조 달러인데 선진국 지수는 이것보다 6배 높은 12조 달러라는 그 장점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 증시는 아무래도 그 외부 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선진국 지수 편입되면 변동성도 감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그 PBR 그 자산 밸류에이션인데요. 그 신흥 시장보다 선진국 시장에 있는 PBR이 그 1.6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을 때 한국
기업들에 대한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됐을 때 코스피가 4,000선이 좀 넘을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찰 대상으로 편입됐을 때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수들 쭉 봤습니다. 오늘 좀 큰 그림 그려주세요. 네, 아무래도 지금 증시 흐름이 좀 외부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뭐 환율이나 인플레 그런 우려 사항이 지금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변동성 구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1월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도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완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2월 달부터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실적 발표에 따른 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견조하게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